예, 데일리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홈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왓츠매터의 김학용 대표님 모시고 스마트홈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날 더우신데 잘 지내셨습니까? 네, 뭐 날은 더운데요. 네. 뭐 해야 될 일들이 요즘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정신없이 일 지내고 하고 있습니다. 지내셨습니까? 뭐 이제 저희가 사업체 이제 회사를 차린 지가 네. 저희 2월에 차렸으니까 한 6개월 됐는데 네, 이제 한 2, 3개월 후에 네. 이제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론칭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 준비도 좀 바쁘고요. 네. 네, 또 올 4월 달에 이제 그 과기부 국책과제도 하나 저희가 수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또 수행하는 데도 바쁘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한 번 두 번 정도 출연하셨는데 온 디바이스 AI 가지고 하실 때는 그때 소개됐을 때는 IoT 전략 연구소 소장 이렇게 네네. 소개시켰고 오늘은 왓츠매터 대표 이렇게 소개시켜드렸는데 네. 왓츠매터라는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뭐 이렇게 회사를 소개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이제 회사 이름이 왓츠매터. 네. 보통 우리 뭐 영어권에서 너 뭐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네. 얘기할 때 왓츠매터 위디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앞에야 왓츠매터입니다. 그래서 고객들한테 있는 문제들을 좀 해결해 주고 싶다. 네. 네, 그런 거고요. 그런데 뭐 저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고 네. 일단 스마트홈과 관련된 문제들은 좀 해결을 해주자. 네. 그걸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이냐? 첫 번째가 매터라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왓츠매터하고 그 매터가 또 다 용어가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매터라는 프로토콜을 이용을 하고 예. 또 두 번째는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던 뭐 온디바이스 AI를 이용해서 이제 스마트홈의 다양한 문제들을 좀 한번 해결해 보자. 예. 스마트홈 관련된 솔루션을 개발을 하는 회사인 것 같은데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솔루션들을 개발하는 거예요? 저희가 일단 그 뭐 이제 설립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올해는 두 가지 디바이스만 개발하려고 하는데 네. 먼저 이제 제실 센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우리가 흔히 이제 현관문 쪽에 간다든지 아니면 뭐 화장실이나 엘리베이터 앞에서 보면은 사람이 감지되면 불이 켜지는데 켜지죠. 예. 얘는 거기서 좀 기다리고 있다 보면 이게 또 불이 꺼집니다. 켜지죠. 사람이 예. 있는데도 예. 불구하고. 다시 막 켜지죠. 예. 예.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손 들고 그러는데 이제 제실 센서라는 거는 사람이 있으면은 움직이지 않아도 그 인식을 할 수 있는 센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쓰던 센서는 모션 센서 이렇게 동작을 감지하는 네, 센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희가 개발하는 거는 프레젠스 센서, 존재하고 있다는 걸 감지하는 센서. 그래서 사람이 있으면 움직이나 안 움직이든 간에 불이 켜져 있는. 네네. 그리고 이제 이거 뭐 감도나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해서 강아지나 애완동물이 움직일 때도 이거는 그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구분도 가능하고요. 그런 거 하나 개발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문 열림 센서. 문 열림 센서는 뭐 기존에도 있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메터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제품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그 불 안 움직여도 불이 안 꺼지면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저도 아침에 네. 그 현관에서 이제 출근할 때 이제 뭐 구두 닦는다고 막 하고 있으면 불이 꺼져가지고 다시 그렇죠. 또 막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네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오늘 스마트 홈 네. 관련해서 한번 좀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스마트 홈, 뭐 한글로 하면은 똑똑한 집인데 네. 이 스마트 홈이 도대체 뭡니까? 예, 사실 이렇게 저는 그 용어가 좀 잘못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거기에 이제 많은 기대를 담고 있는 그런 용어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집이 똑똑해지는 건데 네. 사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스마트홈은 그닥 똑똑하지 않거든요. 예. 그냥 단순하게 뭐 그 천장에 있는 조명을 핸드폰으로 껐다 켰다. 네. 아니면은 뭐 커튼을 올렸다 내렸다, 블라인드를 올렸다 내렸다. 네. 뭐 그 정도로 네. 개별적인 기기의 상태를 원격에서 확인하거나 네.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네. 뭐 그런 거를 이제 스마트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즉 그냥 스마트 기기, 스마트 가전들의 집합체 뭐 그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있는 다양한 뭐 기기나 물건들을 연결해서 네.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이런 네. 개념을 스마트 홈 이렇게 네. 보면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좀 요즘 이제 인공지능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네. 물론 뭐 인공지능은 1950년부터 등장했지만 네. 실제로 이제 스마트홈에 조금씩 적용되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정한 스마트홈으로 네. 좀씩 바뀌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공지능이 도입되면서 이제 똑똑한 서비스 이런 것들이 좀 개발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스마트홈이 지금 말고도 한 10년 전부터 굉장히 좀 네. 회자가 되고 굉장히
뜰 거다라고 네. 해서 뭐 삼성, LG, 뭐 건설사들, 뭐 통신사들 뭐 이런 데서 굉장히 관심 가지고 뭐 스마트홈 서비스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약간 좀 흐지부지 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제가 2014년 4월 달까지 LG 플러스에 이제 다녔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약간 스마트홈 쪽 관련된 일을, IoT 쪽 관련된 네.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LG 플러스 같은 경우는 스마트홈 쪽을 좀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자라고 해서 아직까지도 그나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통신사들은 좀 관심 보이다가 그냥 그만뒀거든요. 예,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돈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예, 뭐 핸드폰처럼 이게 IoT나 스마트홈도 굉장히 돈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렇지 않았고요. 예. 그러면 왜 얘가 돈이 안 됐냐라고 봤었을 때 고객들이 스마트홈에 대한 니즈가 그닥 크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사실 이게 뭐 핸드폰으로 미리 불을 킨다든지 에어컨을 킨다든지 그럼 굉장히 좋을 수도 있는데 예. 아니 뭐 그냥 가서 조금 덥고 말지. 예. 그것 때문에 뭐 한 달에 뭐 몇천 원, 몇만 예. 원씩 쓰기도 그렇고 아니면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뭐 그런 기능 있는 새로운 기기를 사는 것도 부담스럽고 예. 그런 부분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네. 뭐 스마트홈 한다고 했지만은 제 기억에는 좀 뭐 통신사에서 뭐 이제 스마트 스피커 네. 그거 통해서 뭐 TV 채널 바꾸고 그렇죠. 뭐 넷플릭스 켜줘 하면 해주고 뭐 그 정도 말고는 뭐 특별하게 이렇게 좀 뭐 와닿는 서비스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스마트홈의 범위를 너무 좁게 생각했기 때문이다라는 예. 부분도 좀 있거든요. 예. 뭐냐면 이제 기술적인 이슈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핸드폰이나 AI 스피커로 네. 집에 있는 기기들을 제어하거나 상태 확인 예. 예. 그 정도에 그쳤는데 저는 그걸 넘어서서 예. 핸드폰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스마트홈에서도 할 수 있게끔 스마트홈에서. 해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우리 핸드폰으로 쇼핑을 합니다. 예. 아니면은 뭐 음식을 주문을 배달, 하는데 예. 그걸 왜 핸드폰으로만 해야 되느냐. 저는 AI 스피커한테 뭐 저기 뭐 요즘 알리익스프레스 유명하니까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뭐 좀 검색해줘 라든지 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뭐에 좋은 무슨 제품을 찾아줘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 얘가 말귀를 제대로 알아듣고 예. 예. 그걸 찾아서 구매를 해주면 되거든요. 예. 예. 근데 사실 지금까지 이게 쉽지가 않았다라는 예.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생성형 AI 때문에 이게 저는 가능해질 거라고 보고 있고 예. 뭐 그다음에 뭐 음식 배달 같은 거 그런 것들도 그렇고 뭐 아니면 카카오 택시 부르는 거 이런 것들은 그냥 굉장히 사실 쉽게 구현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국내에서는 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좀 어느 정도 되고 있고요. 네. 미국에서는 지금 그런 네네. 서비스들 도입되고 있습니까? 네, 뭐 국내에서도 시도는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SK텔레콤의 이제 아리아 누구라는 스피커가 있는데 거기서는 뭐 BBQ 치킨도 주문할 수 있었고요, 도미노 피자도 주문할 수 있었고, 뭐 KT 기가 지니는 롯데리아에서 햄버거 같은 것도 주문할 수 있었었고 그랬는데 이용자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홍보가 덜 된 겁니까? 아니면 별로 안 편한 거? 그냥 그거 할때서 그냥 핸드폰으로 하기 더 편하다, 익숙하고. 네, 뭐 여러 가지가 아직 종합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서비스가 처음 나오다 보니까 뭔가 그 서비스를 제가 음성으로 이용하더라도 굉장히 쉬워야 되는데 이용하는 것도 어렵고요. 또 실제로 이제 이용해 보려고 했더니만 그 주문 가능한 상품들이 굉장히 제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이거 먹고 싶은데 이거 먹으려면은 결국 또 핸드폰으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됐다, 핸드폰으로 쓰자. 좀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어쨌든 서비스를 했던 사업자 입장에서도 돈이 안 됐고, 네. 그다음에 쓰는 사람들도 그렇게 뭐 특별한 서비스가 아니고 필요성을 못 느꼈고, 네. 두 가지에 대해서 이게 그래서 스마트홈이 그렇게 좀 서서히 잊혀져가고 지금도 크게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뭐 어떤 특별한 변화가 있습니까, 요즘 들어서? 네,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 변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AI 인공지능이 한 꼭지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이렇게 또 판을 많이 바꿀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좀 얘도 이제 기술적인 부분인데 스마트홈의 단일 표준인 매터라는 표준이 등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단일 표준이라고 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은 그동안은 이제 그 사업자별로 독자적인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1M2M이나 뭐 그 OCF인가 그런 이제 글로벌한 표준들도 좀 있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기업들이 이걸 수용하면서도 서로 연동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LG전자 제품을 샀는데
보니까 집에는 삼성전자가 많아서 나는 이 LG전자 제품을 삼성전자의 스마트 띵스에 붙여서 쓰고 싶은 거죠. 예, 예. 근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프로토콜이 다르니까. 네, 이제 회사마다 프로토콜이 다르니까. 그럼 나는 핸드폰에 삼성 것도 깔려 있고 LG 것도 또 깔아야 되고요. 만약에 뭐 이번엔 중국 거 샤오미를 샀다. 그럼 또 샤오미 것도 하나 깔아야 되고. 예. 뭐 이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는 핸드폰에 IoT 앱이 30개가 넘게 있거든요. 뭐 이쪽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 이렇게 앱이 많아지면 불편하죠. 그다음에 서로 다른 기기들을 함께 이용하는 네. 뭐 그런 서비스를 쓸 수도 없죠. 네. 굉장히 불편했는데 이제 메터라는 표준이 나오면서 그런 문제가 거의 사라진 겁니다. 이게 언제부터 나왔는데요? 나오기는 2022년 10월 달에 네. 1.0 버전이 나왔고요. 예. 올해 2024년 5월 달에 1.3 버전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 스마트 홈 관련된 기기라든지 네. 뭐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표준에 맞춰서 전부 다 개발하는 겁니까? 최근에는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어려움이 좀 있고요. 또 약간 전략적인 측면에서 그걸 수용하지 않는 사업자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저희 그 제실 센서라든지 프레젠스 센서라든지 그 윈도우 센서 같은 경우는 저희는 그냥 메터를 기본적으로 탑재를 할 예정인데 예. 예를 들어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경우는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냐면 자기네가 만드는 에어컨이나 뭐 냉장고나 그런 가전제품에 메터를 적용을 해요. 예.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 제품을 삼성의 스마트 띵스에다 붙여서 써야 되는데 예. 나는 애플이 좋아 하면서 애플 홈에만 붙여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삼성은 그냥 기기만 팔고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근데 앞으로는 비즈니스가 기기도 팔아야 되겠지만 예. 기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예. 뭐 2차, 3차 비즈니스를 할 수 예. 있어야 되거든요. 예. 플랫폼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예. 그냥 제조업 회사가 돼버리는 거죠. 자신만의 플랫폼이나 생태계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으니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미 스마트 띵스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예. 이쪽에 가급적이면 붙여야 그렇죠. 되거든요. 예. 그래서 가전제품은 자기네 스마트 띵스 프로토콜로 예. 자기네 거에 붙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액세서리는 메터로 돼 있는 액세서리들을 여기다 갖다 붙이고요. 예. 예. 그럼 이 스마트 띵스 생태계가 아주 튼튼해지겠죠. 예. 그런데 만약에 가전제품에 메터를 적용을 해서 예. 일부 사용자들이 여기 붙이는 게 아니라 뭐 예. 애플이든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면 이 생태계가 좀 흔들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삼성은 참여 안 합니까? 아니, 참여는 하는데 예. 이 플랫폼에서 메터를 지원을 하기는 하는데 예. 가전제품에서는 예. 아직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독자 이건 LG전자도 플랫폼을 갈 마찬가지입니다. 건지 아니면 네. 독자 플랫폼을 갈 건지 삼성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네. 아니 메타에 같이 갈 건지 이렇게 고민을 한다는 거죠. 메터는 이제 플랫폼이라기보다는 통신 프로토콜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좀 이게 용어가 헷갈리는데 삼성은 스마트 띵스라는 플랫폼이 있고 이 플랫폼하고 연동되는 프로토콜이 존재를 합니다. 예. 그 프로토콜에 해당하는 게 메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냥 스마트 띵스 프로토콜, 메터 프로토콜이 존재하는데 예. 이 스마트 띵스에는 스마트 띵스 프로토콜로 연결되는 제품도 붙고 메터로 연결되는 제품도 붙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이 생태계가 프로토콜 바꿀지 안 바꿀지 고민한다는 거네요. 그러면 예. 바꾸진 않고 이제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두 가지 프로토콜 다 수용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삼성이나 LG는 이제 스마트 띵스 대신에 그 싱큐라는 거, 메터라는 거 두 가지를 다 수용을 하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삼성이나 LG처럼 독자적인 프로토콜을 만들 수 없는 회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중소 가전사나 예. 중소 건설사다 예. 이런 데는 이걸 못 만드니까 예. 이제 그 메터 표준만 따르는 플랫폼을 하나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메터만 지원하는 제품들만 수용할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삼성 거에 비해서 그 생태계가 좀 약해질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삼성은 스마트 띵스를 지원하는 가전제품도 붙고 예. 메터도 붙는데 예. 여기에는 메터를 지원하는 제품들만 붙기 때문에 예. 그렇구나. 그래도 뭐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 새로 프로토콜 만들려고 하면 굉장히 좀 힘든데 네. 뭐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쓰면 되니까 그렇죠. 쉽게 이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제품을 개발하는 거는 어쨌든 간에 글로벌한 표준이 있으니까 네. 그거를 가져다가 또 이제 개발하기도 쉽게 잘 깃허브에다 잘 코드를 개발해 놨거든요. 갖다 살짝만 변형하면 되기 때문에 쉽게 개발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뭐냐면 메터 표준은 공짜거든요. 예. 쓰는 건 공짜인데 이거를 그걸 써서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려면 예.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예. 메터 표준을 우리는 준수를 했다. 예. 잘 따랐다라는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인증을 받는 비용이 뭐 한 2, 3천만 원 정도 기기 하나당.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은 기업들은
만약에 물건을 많이 팔면은 2, 3천만 원을 녹여 넣으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뭐 이거 만들었더니 10,000대도 안 팔리더라. 그럼 2, 3천만 원이면 굉장히 큰 인정은 어디서 해주는 겁니까? 인증은 이제 CSA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예, 메터 표준을 이제 그 주도하는 하나의 협회거든요. 여기에 뭐 아마존, 구글, 애플,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이제 주요한 기업들 한 4,500개가 회원사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에서 그 표준을 만들었고 그 표준대로 제품을 개발하면은 그걸 인증도 이쪽에서 해줍니다. 네. 인정을 해서 이제 그 협회 운영비도 쓰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군요. 네. 아, 그렇게 이제 표준이 되면은 어쨌든 뭐 쉽게 이제 연결될 수 있고 뭐 삼성 거나 LG 거에 그동안 연결 안 됐거든 문제도 해결되고 그다음에 또 중소업체 제품들도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쉽게 이제 그 스마트홈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진짜 폭발력이 있을까요? 이 표준이 도입됨으로 해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중소 제조사보다는 대형 가전 제조사가 좀 그 시장을 주도하는 성격이 좀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약간 이렇게 반신반의하는 그런 상황인데, 예를 들면 이제 중국에서는 가전 제조사도 많지만 액세서리 제조사들이 많거든요. 여기는 다 메터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중국 제조사들이 메터로 넘어간다는 거는 사실 전 세계가 메터로 다 넘어간다. 그렇게 봐도 사실은 무관하거든요. 세계의 공장이니까. 이제 또 중국계 가전 제품들 같은 경우는 중국계 같은 경우는 가전 제품들도 메터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미 공기청정기나 로봇 청소기를 메터를 지원하는 제품을 사서 쓰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뭐 선풍기도 있고 뭐 에어컨도 있고 이제 그런 제품들이 지금 막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이제 가전을 지원하는 표준이 1.2, 1.3에서 정의가 됐거든요. 이게 작년 10월, 올해 5월입니다. 근데 이런 표준을 반영하는 제품이 나오려면 보통 한 1년 정도를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 말, 내년 초 정도 되면은 관련된 제품들이 막 쏟아지면서 굉장히 저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럼 이전에 생각했던 스마트 홈하고 완전히 다른 서비스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까? 이제는 좀 더 이제 저는 가능성이 좀 커진다라고 보는데, 사실 이제 뭐 메터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가 생긴다라고는 보지 않고요. 그러니까 메터는 연결성을 개선해주는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사용성을 좀 개선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실제 서비스를 만드는 데는 인공지능이 좀 많이 접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인공지능 이야기하셨는데 인공지능인가 스마트홈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역할들을 하게 될까요? 사실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세 가지 관점에서 AI가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인터페이스 방식입니다. 인터페이스 방식이라는 게 우리가 기존에는 스마트홈 기기 혹은 스마트 가전제품을 제어할 때 대부분이 직접 제어하거나 핸드폰 앱을 이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AI 스피커, 말로써 다 하게 된다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말을 안 하고 그냥 제가 있기만 해도 이 사람이 알아서 해주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이 나가려고 하면은 나가려고 하는구나. 그걸 인식해가지고 뭔가 기기를 꺼준다든지, 이 사람이 들어오려고 하면은 이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하면은 이 사람이 퇴근해서 집에 오는구나. 센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걸 이해를 한 다음에 뭐 거실에 불을 딱 켜주고 이 사람이 주로 보는 TV 채널을 딱 켜주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에 어려웠었는데 이제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 거라든지, 그게 이제 인터페이스 방식을 바꾸는 거가 되겠고요. 이제 두 번째는 기기 자체의 기능을 좀 고도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주로 이제 가전제품에 적용되는 부분이라서 뭐 가전제품은 워낙 종류가 많으니까 좀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가 청소를 할 때 옛날에는 이렇게 물건이 있으면 여기 근처 가서 초음파로 여기 물건이 있구나 하면 이제 딱 돌아서 방향 바꿔서 이제 청소를 했는데, 요즘은 로봇 청소기에 다 카메라하고 라이다 센서가 있습니다. 자율주행에 쓰이는 라이다 센서가 있어서 로봇 청소기가 쫙 주행하고 가다 보니까 앞에 양말이 있는 거예요. 걸레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것들 인식을 못해서 그냥 가다가 걸려가지고 갤갤거리고 청소 못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걸 인식을 하는 거죠. 이거 걸리면 안 돼. 다시 후진해서 이제 다른 데 청소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기의 기능을 고도하는데 사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실 센서 같은 경우에도 AI가 들어가는데, 제실 센서라는 게 일종의 이제 레이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이제 비행기 같은 경우 이제 레이더로 관측을 하잖아요. 그냥 그 모니터 상에는 점으로 보통 찍히긴 하지만 사실 얘는 사진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예, 형체가 정확한, 그러니까 외관만 나타나는 그런 사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외관의 형태만 인식을 하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예. 예를 들면 이제 실버 쪽 분야에서 뭐 집에 이제 노인 혼자 계시는 집에다가 그 제실 센서를 설치를 해놓고 노인의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다. 네, 네. 이분이 왔다 갔다 하세요. 네. 어쩔 때는 소파에 누워도 계시고 방바닥에 앉아도 계시고 딱 그러는데 걸어가다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네. 이렇게 동작의 그 형태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아 이거 낙상이다. 음. 라고 인식을 해서 보호자나 아니면 뭐 네. 이제 관리하는 분들한테 연락을 해줄 수도 있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기기의 기능을 고도화시켜주는 네. 뭐 그런 부분에 사용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서비스인데, 아까 이제 서비스 지능형 서비스를 하나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네. 뭐 사람이 들어올 때 나갈 때 하는 것들도 네. 있고, 아니면은 이제 뭐 이게 마케팅하고 이제 결부를 시켜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뭐 토요일 날 저녁 8시 반에 뭐 특정한 치킨집에 치맥을 주문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그 주문하는 패턴을 얘가 인식을 했다가 네. 아, 이 사람은 일요일 저녁 8시 반이면 맨날 치맥을 주문을 하네. 근데 이번 주는 왜 주문 안 하지? 그럴 때 이제 먼저 선제안을 하는 거죠. 아, 이번 주는 치맥 안 드세요? 네, 뭐 그런 주문을 네.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렇게 이제 그랬을 때 먹어야지. 딱 그러면은 여기 이제 마케팅까지 결부가 되는 거죠. 아, 지금 A 치킨 회사에서 뭐 20% 할인 행사를 하는데 그쪽으로 주문할까요? 예. 네, 그러면 이제 고객을 또 뺏어갈 수도 있는 거죠.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서비스 방식을 바꾸는 데도 사용이 될 수 있고. 어쨌든 스마트홈 기기에 AI가 도입되면서 일종의 저번에 뭐 우리 대화 나눴던 것처럼 약간 온 디바이스 AI 네. 기능들 기기들 좀 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기. 네, 지금 말씀드린 게 예를 들어 아까 기기의 기능을 고도화하는 거는 기기 자체에 요즘 네. AI 칩이 들어가거든요. 그 자체가 일단은 온 디바이스 AI가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고도화나 인터페이스 고도화 같은 경우는 어떤 센서가 인식한 데이터들을 보통 클라우드로 보내서 클라우드에서 처리를 많이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서비스를 기동시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찝찝한 거예요. 그렇죠. 내 데이터가 다 문제가 넘어가니까. 생길 수 있죠. 예. 예.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요즘은 덱 내에다가 예. 덱 내에 이제 별도의 아까 장치가 하나 있으면 셋톱박스 같은 거. 셋탑박스 같은 예, 장치가 예. 있으면 예. 거기에서 구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집에서 발생하는 데이터가 다 거기에 보이고 예, 예. 거기에 있는 AI 모듈이 그걸 분석해서 예.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 셋톱박스하고 이제 그 통신에 무선 통신은 와이파이로 이렇게. 네, 기본적으로 이제 와이파이 환경은 다 갖춰져 있으니까 와이파이를 많이 쓰고요. 예. 그다음에 일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센서 같은 것들, 얘네들은 센서 같은 경우는 작아서 어디다 붙여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예. 근데 얘네들 와이파이를 쓰면 배터리를 엄청나게 먹거든요. 예, 그렇다고 치렁치렁 전기선을 해놓기도 그러니까 예, 예. 걔네들은 이제 지급이라는 통신 프로토콜 혹은 스레드라는 통신 프로토콜이 있는데 저전력 통신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은전자 하나로 보통 한 2년 정도. 네. 예. 뭐 그런 애들은 이렇게 저전력이 필요한 애들은 뭐 와이파이가 아닌 지급이나 스레드로 동작을 하는 거죠. 앞으로 그 지금 인공지능이 이렇게 도입되면은 네. 정말 편해질 것 같습니다. 요즘 그렇죠. AI 에이전트라는 개념이 굉장히 네. 유행을 하던데, 이제 내가 뭐 여행을 간다면은 네. 어떤 조건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AI가 딱 맞춰서 이제 추천해 주듯이 네. 집에 들어왔는데 얘가 평소에 이런 것 때는 뭐 네. 굉장히 지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명을 어둡게 한다든지 네. 뭐 그렇게 그 이용자의 패턴에 맞게끔 학습해서 네. 그게 맞는 적합한 서비스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열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이제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애플, 구글 같이 핸드폰 OS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AI 에이전트를 핸드폰에 녹여 넣으려고 예, 좀 하고 있고요. 예.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거를 결국은 집에 있는 AI 스피커 쪽에다 예. 보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고 그렇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예. 국내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얘기를 안 하시는 게 AI 에이전트 하면 진짜 똑똑한 비서가 네. 다 해주니까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 예. 이게 공짜가 아니라는 아, 거거든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챗GPT 지금 공짜로 쓰고 있잖아요. 공짜도 있고 예, 유료도 유료도 있고. 있고. 근데 뭐 유료 쓰시는 분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예. 한 10% 미만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예, 있거든요. 거의 다 그냥 공짜로 써도 되니까. 예. 근데 AI 스피커에서 사람의 말을 알아듣거나 아니면 뭔가 데이터를 분석해서 해주는 애들이 사용자들은 대부분 공짜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사용자들이 한번 쓸 때마다 예를 들어서 뭐 한 2원, 3원 뭐 이 정도씩의 비용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아 뭐 2원, 3원 뭐 그게 뭐 얼마 돼? 그러는데 사람들이 하루에 AI 스피커를 2, 30번 부르면은요. 이게 뭐 한 몇백 원 정도 되겠죠. 한 달 쓰면은 뭐 몇만 원, 몇천 원에서 몇만 원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한 사람당 몇천 원, 그냥 만 원이라고 할게요. 한 사람당 만 원인데, 뭐 한국 같은 경우에 1,000만 가입자가 쓴다. 그럼 1,000억 원이 나오거든요. 비용 문제가 이슈가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막 AI 에이전트가 뭐 되면은 뭐 대박이다 그러는데 되더라도 그 1,000억 원을 어딘가에서 보상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서비스 사업자들도 그런 고민도 많이 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두 가지 방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는 야 이런 AI 에이전트 쓰려면은 사용료를 내 가장 직관적인 방식이죠. 뭐 그냥 뭐 얘네들도 이제 계산기 두드려 받겠지만 그래, 한 달에 10,000원 정도만 내면 우리가 손해 보더라도 그냥 커버가 될 것 같아. 그럼 이제 10,000원 구독료로 하는 방식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야 이거 돈 받기 그러니까 대신에 AI 에이전트 이용해서 우리 서비스 좀 많이 이용해줘. 예를 들어서 이거 가지고 피자 좀 한 달에 한 번씩 좀 주문 좀 해주고 치킨도 한 번 주문해주고 그럼 보통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온라인 플랫폼에서 보통 그 앱스토어 같은 경우는 한 20-30% 정도 수수료를 뗀다라고 하잖아요. 그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라면 뭐 피자 3만 원짜리 주문했는데 뭐 한 20%를 떼는 거예요. 그럼 6,000원의 수수료가 나가는 거죠. 그럼 피자 2판만 시켜 먹어도 수수료를 뽑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뭐 아마 그런 구조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스마트 홈이 뭐 보면은 진짜 와닿지 않는데 인공지능이 도입되면은 굉장히 좀 편리해질 거라 생각이 들고 아까 그 메타라는 그 표준을 통해서 다양한 그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고 지금 대표님 회사에서도 아까 그 제실 센서 뭐 그런 것도 하고 있고 제실 센서를 그걸 하려고 하면은 뭐 집에 사람이 다 나갔다 그러면 그걸 감지하고 불을 꺼준다든지 뭐 이런 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단순하게 불 꺼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거는 이제 옛날에 단순한 스마트홈 수준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여러 집들의 기기 이용 패턴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딱 보니까 사람들이 집에서 나갈 때 뭐 조명 끄고 뭐 가스밸브 잠그고 뭐 끄고 그런 패턴들을 분석을 하는 거죠. 데이터를 모았다가 그럼 이 사람도 보니까 대략 그런 성향일 것 같아. 그러면 걔네들을 끌까요?라고 먼저 한번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끄고 요거는 끄지 마. 그럼 이 사용자의 성향이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반영된 것들을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동으로 꺼주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스마트홈 말고 저희 사무실에 도입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래서 다 퇴근하고 불도 안 끄고 에어컨도 안 끄고 퇴근할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스마트홈이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사업자 입장에서 돈이 안 되고 고객들 입장에서는 뭔가 구체적인 명확한 혜택이 없다. 근데 빌딩 같은 경우 이제 하나의 사업체인데 여기서는 명확한 혜택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기세를 뭐 한 달에 뭐 10,000원 정도만이라도 세이브를 해준다. 뭐 그 이상 세이브가 되겠지만 그러면 이거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제가 보면은 저희 아파트 사는데 아파트에 이제 앱 같은 게 하나 있거든요. 그렇죠. 앱이 있는데 그걸로 이제 뭐 손님이 오면은 이렇게 주차 등록도 하고 그다음 컴퓨터 센터에 무슨 운동하려고 하면 예약도 하고 그렇죠. 뭐 그게 굉장히 좀 뭐 활용도가 굉장히 좀 높던데 그것도 이제 스마트 홈의 개념에 확장된 개념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제 아무래도 공동주택, 아파트라는 공동주택 형태로 스마트홈이 발전을 해 나가다 보니까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그 건설사 단위로 그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건설사 내에서 쓸 때는 좋은데 여기다 뭔가를 갖다 붙인다거나 뭔가 얘를 좀 변형시켜서 쓰려면 좀 어려움이 좀 있죠. 그리고 이제 더 문제가 건설사 같은 경우는 딱 분양한 다음에 3년이 지나잖아요. 여기서 손을 뗍니다. 왜냐면 그다음부터 이제 막 이렇게 수선 유지 보수해야 될 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입주민들한테 떠넘기고 이제 빠지는 거죠. 비즈니스 모델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스마트홈 시스템이 그냥 처음에 분양할 때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앱도 그 건설사 앱이 아니고 이렇게 전국에 있는 아파트를 상대로 이렇게 서비스하는 앱이 있어서 그 앱
개발한 회사하고 우리 관리사무소하고 네. 계약을 맺고 네. 우리 시스템과 연동을 시켜가지고 네. 뭐 주차 관리라든지 뭐 예약이라든지 이런 거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뭐 좀 발전했나 보네. 예, 옛날에는 이제 보통 아파트 단지 단위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사실 그 클라우드로 되는 게 사실 맞는 방향이거든요. 네. 아까 그 스마트홈 하면서 또 지능형 홈 이야기하셨는데 얼핏 들으면 이제 AI 이런 것들이 도입되면서 이제 스마트홈에서 약간 더 진한 개념으로 봐진데 지능형 홈이란 게 어떤 개념입니까? 예, 제가 아까 이제 스마트홈은 그 어떤 희망이 담긴 용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스마트홈이 되려면 여기에 AI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스마트홈이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고 있으니까 AI가 들어간 애를 또 스마트홈이라고 하자니 뭐 과거의 스마트홈과 구분이 안 되고 해서 이제 새롭게 용어를 만든 게 지능형 홈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사실 이렇게 그닥 공식적인 용어는 아닌데 글로벌한 용어는 아닌데 국내에서는 지능형 홈 혹은 영어로는 AI at home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홈에 AI가 사용되고 있다. 스마트홈에 AI가 적용됐다. 그런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스마트홈은 단순히 기기를 제어하거나 뭐 연동해서 동작하는 정도인데 이제 지능형 홈은 여기에 AI가 들어서 서비스가 더 똑똑해진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생활 서비스까지 연계가 될 수 있다. 그 정도. 지금 뭐 지능형 홈 서비스 관련해서 뭐 실정 사업 뭐 그런 거 하신다는데 구체적으로 그 실정 사업 하는 아이템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그 과기부에서 이제 관련된 사업을 작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2개 컨소시엄을 뽑아서 이제 메터 디바이스를 개발하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 중심으로 이제 과제를 2년차 짜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이제 1개 컨소시엄을 뽑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메터 디바이스 개발하는 건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그 홈에서 사용하는 그 로컬 서버. 아까 이제 엣지 서버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 그 AI가 들어가 있는 엣지 서버를 개발하는 게 들어가고요. 또 여기 AI가 들어가 있는 서버에서 AI 엔진들을 개발하는 그런 이제 임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AI 엔진 중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이제 집에서 카메라를 쓸 수도 있잖아요. 카메라에서 찍은 그 영상을 분석하는 이미지 인식 기능.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메라로 사람이 서 있는지 쓰러졌는지 이런 것들도 감식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심지어는 이제 저희는 이제 약간 실버 케어 쪽을 타깃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의 표정을 딱 찍은 다음에 표정 상태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표정이 좋은지 나쁜지. 보면은 이제 잠을 잘 못 주무셨을 때 좀 얼굴도 붓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인식하는 기능을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경량화된 챗GPT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SLM, 뭐 스몰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걸 개발을 해서 여기 엣지 서버에다가 탑재를 시킬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과기부에서 이제 프라이버시 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챗GPT 쓸 때 모든 데이터가 넘어가잖아요. 그거 불안하고 그러니까 그냥 인터넷 없이도 쓸 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 이 엣지 서버가 이제 여기서 메터까지 지원을 해주니까 스마트홈 기기들도 관리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사람이 하는 말도 이해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만약 개발되면은 이제 집에 가서 왜 이리 덥지 이러면은 그 말 뜻을 알아듣고 에어컨을 틀어준다든지, 그렇죠. 뭐 난방기기를 켜준다든지 뭐 그렇게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까지 똑똑해지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올해는 약간 이제 이 정도까지는 할 예정이거든요. 좀 덥네. 그럼 이제 에어컨을 딱 켜준다든지, 좀 뭐 어둡네. 그럼 불을 켜준다든지. 근데 이제 불을 켜주는 것도 얘가 이제 그냥 단순하게 그 어둡네라는 거는 단순하게 이제 이 말 그 뉘앙스를 분석을 해서 이거 불 켜줘 이런 걸로 이제 해석을 시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좀 어둡네라고 했었을 때 지금 불을 켜는 게 맞을지 아니면 커튼을 열어서 환하게 해주는 게 맞을지 그런 것까지도 이제 밤인지 낮인지 또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대도 알아야 되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환경 정보, 뭐 온습도 정보라든지 하여튼 다양한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제 그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아까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는데 인공지능이 항상 옳은
판단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먼저 한번 사용자한테 물어봅니다. 아, 좀 어둡네. 그러면은 뭐 불을 켤까요? 예, 지금 이제 낮 시간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뭐 좀 커튼을 열어드릴까요? 예. 그럼 아니 그냥 불 켜줘. 그럼 이제 그때는 불 켜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서비스를 개발해 볼 거고요. 이런 데이터들을 모아서 내년에는 그냥 말도 안 하고 알아서 해주는. 예. 그렇구나. 그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쨌든 그 스마트홈이 그동안 이제 나왔는데 좀 지지부진했는데 크게 두 가지에서 약간 네. 모멘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표준화되면서 네. 다양한 기기들이 생기면서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는 네. 그런 기회가 생기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라는 더 똑똑해지는 서비스들을 이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네. 사람들 니즈를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번에 그 와츠 매터 이게 매터 표준의 매터하고 똑같은 거죠. 그 만드는 기계도 좀 더 매터 표준에 맞춰서 이제 개발하시는 거죠. 아까 제실 센서 같은 경우는 나오면 저도 우리 집에 한번 설치하고 싶습니다. 네, 연락 주시면 제가 직원가로. 예, 어쨌든 오늘 스마트홈 관련해서 이래저래 이야기 많이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